안녕하세요. 3,000명 재원생들의 선택, 분당 파인만, 수지 파인만, 죽전 파인만을 총괄하고 있는 분당 파인만 교육 랜선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중등, 고등 어머님들을 위한 세 번째 주제, 의치약 전문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기획을 하면서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주실 줄은 저희가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 2,000명이 훨씬 넘는 어머님들께서 이번 랜선 설명회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좀 더 알찬 구성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의치약 전문 설명회에서는 제가 문자랑 블로그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래와 같은 개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파인만 학원은 수학, 과학, 입시 전문 학원으로 어머님들 많이 알고 계시고요. 강남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강남, 잠실, 강동 그리고 경기도 교육특구인 분당, 수지, 죽전, 평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분당 파인만, 죽전 파인만, 수지 파인만은 같은 경영진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제 지도를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세 학원은 같은 학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파인만 학원 이번 연도 입시 실적 잘 나왔고요. 특히 이제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 272명 합격을 했습니다. 다른 대형 학원에서도 숫자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지라도 외대보고나 민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탑급의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몇 명을 붙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대보고 같은 경우는 정원이 350명인데 저희 파이만 학원에서 81명 합격을 했고요. 민사고 같은 경우는 정원이 160명인데 91명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정원의 반절이 훌쩍 넘어가는 학생들이 저희 파이만 출신의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고, 상산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도 이렇게 합격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당 파인만 교육 단독 입시 실적은요, 이제 총 89명 합격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적혀 있는 대로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 설명회에 오시면 합격자의 명단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분당 파인만 교육의 대입 실적은요, 제가 여러 번 오프라인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고2 때 다녔었던 똑똑했었던 친구들 추적조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모두 마친 파이널 과정을 끝낸 그리고 수능까지 함께한 혹은 이제 논술을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논술 수업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들은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우리와 함께한 고3 파이널 과정을 끝낸 친구들을 대상으로만 저희가 실적 조사를 하고 그거를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3 파이널 끝까지 가는 친구들은 한 50명대 정도 되는 친구들이 끝까지 가는 편인데 이 친구들 중에서 이 정도 실적이 나오면 꽤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1년 대입 실적은 정시 합격자 발표 후에 업데이트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3월 이후 설명회 때 다시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분당 파인만 교육은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재원생의 95% 이상이 A등급을 받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이 A등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냥 A등급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 재원생의 100점이 몇 프로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45%, 중학교 3학년에 51%의 학생이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A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고등학교 갔을 때 이 A등급이 30%, 20%에서 30%, 30%에서 40% 학교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면 90점 이상의 A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가면은 30%라면 3등급을 훌쩍 넘어가게 되잖아요. 결국은 100점에 가까운 A등급을 받아야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대의 내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점에 가까운 고득점 A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가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100점을 받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재원생의 72%가 각자 자기 학교에서 3등급 이내를 달성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재원생의 86%가 각자 자기 학교에서 3등급 이내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이만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가,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가 공부를 더 잘하는, 더 역량이 올라와지는 그런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1번 주제 그 명문대 전략과 고교 선택, 2번 주제 분당 수지 죽전에서 명문대를 학종으로 들어가는 전략, 여기에서는 저희가 스카이 명문대 입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의치학 입시에서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의치학 입시에서는 스카이 명문대 입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치학 입시만 신청을 하신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주제의 설명회 중에 우리 아이의 학년에 해당하는 혹은 더 관심이 가시는 설명회를 신청하셔서 그 부분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의치학 입시 시작할게요. 일단 의학 계열의 모든 계열을 모두 총망라한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정원 및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국 의대 그룹별 선호도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룹은 사실 의대라고 하면 들어가기는 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룹별 선호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 자, 그룹별 선호도 그래도 좋아하시는 순서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의대는 무조건 그 첫 번째 그룹 넘버 원은 대학병원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대학병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울산에 있는 울산대가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현대 아산병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룹 1은 저희가 대학명이 아니라 그 대학병원 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학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병원, 성모병원, 성균관대 삼성의료원 있죠. 그리고 울산대 현대아산병원, 이렇게 5개의 굉장히 대형 병원, 명성이 자자한 대형 병원을 위시로 한 5개 대학이 가장 그룹별 선호도가 높은 1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그룹부터는 어머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서울 수도권의 어떤 그런 대학의 명성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그 줄이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서울 수도권을 넘어가면 좀 거리상으로 멀지만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지만 지방 대학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은 국립대, 국립대 중에서도 거점 국립대면은 마찬가지로 병원이 훨씬 규모도 있고 여러 과를 포섭하고 있고 환자 그 병상도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의사가 나중에 여기에 그 대학 병원에 계속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3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그룹이 지방 국립대, 5그룹이 지방 사립대, 이 순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다 합하면은 3,000명이 넘는 규모의 의대 총 정원이 나옵니다. 이번 2022학년도 의과대학 전년별 모집 인원을 보면요. 아마 뉴스나 신문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많이 뽑는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쭉 보시면 서울권, 인천권, 경기권까지는 거의 학생부 교과가 없죠. 주로 다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짜여져 있어요. 학생부 종합과 수능 그리고 논술은 의대에서 조금 더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는 다 어디서 뽑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다음에 대전, 충남, 충북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학생부 교과의 폭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장표인
그 강원, 광주,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에 또 지역 인재 전형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 자체가 서울 수도권에는 있을 수 없다 보니 아무래도 지방권의 의대들이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정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 우리 아이가 서울 수도권에서 의대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시는요. 치대는 일단 몇 개 있지 않고요. 그리고 치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남는 것보다는 개원을 하는 게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선호도 그룹이 뭔가 대학병원의 그런 위상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어머님들께서 선호하는 순서대로 그냥 쭉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울 수도권이 가장 인기가 많으니까 그게 1그룹을 형성을 하고 2그룹은 지역 공립대학, 3그룹은 지역 사립대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치대가 다 합하면 한 650명 정도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대도 마찬가지로 서울에는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과 전형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지방권에 주로 교과 전형에서 많이 뽑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부분 뽑고 있는 것을 지금 표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약대가 요새 핫하죠. 전국 약대 6년제 약대들이 이제 이번에 쭉 그전에는 약학대학원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가 6년제 약대로 내려오면서 갑자기 엄청난 정원을 몰고 왔어요. 그래서 현재 약대 모집 정원 37개대가 1,753명인데 그 중에서 6년제 학부 모집을 하겠다고 한 대학이 32개 대학 1,657명입니다. 그 중에서 수시를 57%, 정시를 42.5%를 보고요. 특히 아직 그러면은 37개 대학인데 32개 대만 발표를 했으면 아직 발표를 안 한 학교가 있겠죠. 그래서 숙명여대, 목포대, 강원대는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한 상태이고 부산대랑 충남대만 현행 약대 편입 그 제도를 유지를 해서 다른 학부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PT를 보고 4년 동안 약대에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유지하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숙대, 목포대, 강원대가 모두 다 또 6년제 학부로 우리도 내려갈게요 라고 한다면 지금 80명 30명, 50명이니까 160명의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약대도 마찬가지로 서울 수도권에서는 거의 교과 전형이 없어요. 대부분 종합 전형으로 이제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정시에서 뽑고 논술 전형이 일부 대학, 몇 개 대학에서 특히 중앙대에서는 굉장히 좀 논술 전형으로 많이 뽑고 사실은 논술로 뽑고 있는 대학이 중앙대를 빼놓고는 명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안 뽑고 있기 때문에 약대를 들어가려면 서울 수도권을 희망을 한다면 학생부 종합과 정시 두 가지로 생각을 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의대를 보시겠습니다. 수의대는 수시랑 정시 선발 인원이 아래와 같아요. 수의대가 총 정원이 497명인데요. 수시로 306명을 뽑고 있죠. 그리고 정시로 191명을 뽑고 있고요. 그 중에서 수의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그렇게 대학이 많지 않고 좀 지방의 대학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인재 전형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 전형에 조금 더 비율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G7, G12, G22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몇 명을 뽑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대를 보시겠는데요. 한의대는 예전 한 20년 전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그런데 요새는 그 정도는 아니고 특히 또 이제 문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의학 계열에서 문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가장 좀 개방되어 있는 그런
그 대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수요는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의대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2022년 지금 고3으로 올라가는 예비 고3, 현 고2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의치 한수의 전형별 선발 인원 변화를 2021년, 2022년의 추이를 저희가 장표로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치학만 쓰면 걱정될 때 많은 어머님들께서 과학기술대를 함께 염두에 두시죠. 과학기술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은 과학기술대는 수시 6개 카드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대학들이 대부분이에요. 포스텍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학들은 수시 6개 카드에 그 카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셔널한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지스트 이런 학교들이 스카이에 못지않은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좋은 학교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겸해서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치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과학의 우수성이 굉장히 돋보이고 전교권의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인데, 과학기술대 역시 동일한 인지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학기술대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기술대 전형도 이번에 의치학 전문 설명회 때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학기술원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포스텍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원이 아니라 일반 대학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 소속의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 6개 카드 중에 하나로 쓰여요. 그래서 카이스트나 지스트나 유니스트나 포스텍,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이런 데에 이공계를 주로 쓰는 학생들은 포스텍을 쓰지만, 그렇지 않고 의치학을 위주로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포스텍은 쓰지 않습니다. 어디셔널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형 방법을 쭉 보시면 이 과학기술원은 아무래도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재학교나 과학고의 인재상과 일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학생들의 그런 그 니즈를 주로 빼와야 되기 때문에 학종에서도 특히 굉장히 서류를 강조해서 보는, 그리고 서류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내신보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전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일반고에서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목고 출신으로 카이스트나 과학기술원에 들어간다면 내신의 불리함을 서류의 다른 우수함으로 이겨볼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일반고인데 카이스트를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전교권 내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원의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종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학종의 특징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은 누가 왜 지원을 하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물리나 화학을 전공을 준비를 했거나 의대 지망을 하는 전교권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보다 많은 수시 지원 카드 사용을 통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려고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단 일반고의 경우에는 내신은 최소 평균 2등급 초반대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합격권이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합격권은 이제 일반고의 경우에는 1등급대의 내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내신에서 불이익을 굳이 입지 않고 비교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정도이고, 2등급 초반대라면 굉장히 훌륭한 비교과를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중요시되는 교과목은 당연히 수학과 과학이겠죠.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대학이니까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은 1등급대가 필수이고, 그 다음에 영어, 국어, 타과목 이 순으로 이제 중요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저희 학원의 재원생들 중에서 국어랑 영어가 3등급 정도여도 수학, 과학이 1등급이고 비교과가 수학, 과학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면 붙는 케이스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양식이 일반 대교협 양식과 다른 학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교협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이 아니라 과학기술부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어디셔널 카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교협의 양식과 똑같은 자소서를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교협 양식과 자기소개서 양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기존에 내가 대교협에 맞춰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놨다라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활용하면 너무 티가 나는 자기소개서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대충 지원했구나. 이거 그냥 추가 카드니까 그냥 얘가 한번 지원해본 거구나. 라고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좀 더 진지하게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고인데 내신이 높은 편이라면 학생부 추천 카드를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것이 좋고요. 내신보다 전공 적합성이 높다면 일반 전형을 활용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텍은 대학교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 6회 지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원에 주의를 요망을 해야 됩니다. 카이스트는요, 학과 구분 없이 신입생을 모집을 하고 1학년 말에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기초학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등의 그런 학부랑 학과들을 이렇게 아래 표처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정원의 제한을 두면은 학점을 봐야 된다든지 새로 시험을 쳐야 된다든지 그런 제한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한 조건을 모두 없애고 정말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고요. 대신 요구하는 인재상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지식 탐구를 즐기면서 새로운 분야에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공계 인재 양성에서 필요한 그런 인재상일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 말고도 스카이에서 내가 공대를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동일한 인재상을 가지고 비교과를 만든다면 성공적인 비교과가 될 수 있겠죠. 자, 카이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교협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자기소개서를 없앤다고 하는 거를 카이스트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서류를 원서, 자소서, 교사 추천서도 없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받고 있고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2차 면접 때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서 2.5배수를 2단계로 넘겨서 면접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아래와 같은 면접 방법으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스트와 유니스트도 카이스트랑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서류랑 면접을 모두 다 보고 학종의 끝판왕으로 이제 비교과나 서류 면접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준비하면서 일반고라면 1등급 후반대까지의 내신은 갖춰줘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 과학 내신은 1등급대를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되겠고 영어, 국어, 기타 과목의 순으로 한 2등급, 3등급 정도를 받은 학생들도 어느 정도 익스큐스가 돼서 들어가는 편이지만 그래도 2등급 초반대까지의 내신은 갖고 있어야 훌륭한 비교과로 내신을 뒤집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스트의 면접 평가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유니스트도 지스트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다만 최종 합격자 선정에 있어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의 퍼센티지가 조금 다르다. 그것 말고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스트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응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2단계 면접 평가에서 지원 계열 적합성, 과학적 탐구 능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재시문 면접이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이래요. 그렇지만 재시문 면접이 없더라도 과학기술원의 면접 난이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저희 분당 파이만 교육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치 약한 수에 대한 의학 계열의 전반적인
전형,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대만 쓰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때 같이 쓸 수 있는 과학기술대의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학 계열의 그 전형 분석에 대해 그 장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같이 보셨겠지만 우리 아이가 서울 수도권의 의대를 희망을 한다면 사실상 수시에서 교과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종합이에요. 그래서 학종으로 의대 가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의대의 경쟁률은 어떻게 됐고 입결을 위한 최소한의 내신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서류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 면접은 MMI 면접을 보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 있고 MMI는 도대체 왜 보고 어떤 방식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학종으로 의대 가기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법과 입결 경쟁률입니다. 2022년도에 어떤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을 계획을 세웠는지 각 학교별로 의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작년 경쟁률, 재작년 경쟁률, 그리고 재작년의 입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천대는 2.2등급, 가톨릭 관동대는 1.37등급, 가톨릭대는 1.4등급, 가톨릭대 1.1등급, 그거 두 개는 추천, 그 전형이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이 입결이 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입결은 비교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경우에 입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분당수지 죽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중후반 정도의 그 내신을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가천대 의예과 학종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카드에서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류랑 면접을 다 봄에도 불구하고 1.1등급, 거의 전교 1등, 그것도 부동의 1등급을 놓치지 않았던 전교 1등이 받을 수 있는 입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수능 최저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대 이렇게 의대 2022년 전형 방법 나와 있고 작년 경쟁률, 재작년 경쟁률, 재작년 입결, 그리고 수능 최저는 어떻게 보는지 2022년 버전으로 같이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싶은 학교의 그 내용들은 하나하나 체크해 가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국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까지 2022년 전형 방법, 작년 경쟁률, 재작년 경쟁률, 재작년 입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인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의대를 10년 동안 더 늘리겠다. 그래서 지역 내 중증 필수 의료 분야, 그 다음에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그 다음에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관한 의과학 분야, 이렇게 해서 총 400명을 10년 동안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역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정책을 발의를 했는데, 작년에 이걸로 인해서 의사협회랑 의대 학생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죠. 근데 이렇게 진행이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대 규모가 3,500명까지 한 향후 10년간 조금씩 늘어나는 거니까 매년 50명씩 늘어난다라고 본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니까 몇 년 후에 의대를 갈 거니까 그때는 N년 곱하기 50 해가지고 정원이 몇 명 정도겠구나 라는 거를 가름하실 수 있겠죠. 의대가 굉장히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도 재작년 경쟁률에서 작년 경쟁률 보시면 대부분 다 상승을 한 걸 보실 수 있으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원이 늘어나고 약대가 약대 편입 2년 플러스 4년의 약대 편입 제도에서 6년 대학 제도로 내려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의치학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정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재수생, N수생의 비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시를 통해서 의학계열 내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학종으로 우리 전국의 고3들 전국의 최상위권 전교 1등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시는 지금 고3들 전교 1등들이 문제가 아니라 N수생 중에서도 공부를 아주 잘하던 학생들이 내려와서 수능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랑 정시를 모두 다 갖고 가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수시와 정시를 모두 다 갖고 가려면 필연적으로 내신은 전교권, 비교과는 매우 훌륭해야 되고 수능도 이제 학종 기준을 맞추려고 해도 4개 분야에 대해서 1등급을 고루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정시로 의대를 간다고 하면 1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타이트하게 기준을 놓고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정시로 의대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종으로 의대를 가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모든 영역에서 1등급 정도의 내신을 받아야 되니까 고등학교 3학년,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고3 때 전교권, 전교 1등, 2등의 내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의 전교 1등과 비교를 했을 때도 탁월한 비교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수능을 봤을 때 전 분야에서 1등급이 나올 정도의 학습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마음을 먹고 의대를 가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최상위권에 올라가서 그거를 한 2년, 1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더 발전하는 학생들이 결국은 의대를 가더라라는 점을 제가 아이들 지도하면서 느꼈었던 바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교정보 블라인드나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사실 일반고도 우리 모두 다 똑같진 않잖아요. 전국에 일반고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역이나 교육특구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일반고도 굉장히 학업 격차가 큰 편입니다. 그런데 일반고를 고교정보 블라인드에서 찾아내기 어느 학교,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 같다라는 걸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신을 조금 믿는 것이 대학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면은 내신에 대한 비중을 좀 뺀다면 서류에서 뭐 이제 나라에서 자소서도 이제 앞으로 보지 말라고 하고 한다면 나중에는 면접밖에 볼 게 없겠죠. 그래서 면접이 강화되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도 일부 전형에서는 좀 보여주기식으로 수능 최저를 약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수능 최저를 강화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면접을 강화하던 수능 최저를 강화하던 내신에서 뭔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업 역량이 높은 학생들을 뽑기 위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면접이나 수능 최저에서 확인을 하고 싶겠죠, 대학은. 자,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경쟁률 때문에 N수생이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대 입시가 정원이 많아졌다고 해서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종으로 의대 가기 이번에는 서류편이에요. 서류에서 보여져야 하는 평가 요소별 특징들, 그러니까 학종의 평가 요소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을 좀 더 구체화해서 하나하나 체크하기 위해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 등을 보는 것이고요. 이게 학생부 활동이나 자기소개서가 남아있다면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이런 데서 체크를 하면서 크로스 체크를 해나가면서 보는 세부 항목들이 문장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평가 요소는 이렇게 4가지로 적혀 있지만 이 평가 요소의 중요도는 각자 다르겠죠. 당연히 중요도가 높으면 배점이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배점이 높은 대분류에 속해 있는 세부 문장형화된 평가 기준은 당연히 배점이 역시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공 적합성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의대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피를 보는 걸 무서워해요. 혹은 해부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쪽에 그런 부분에 좀 다른 과학은 잘했었는데 생명과학은 어려웠어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의대에 들어와서
적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그런 의대 관련,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와 성취도, 그리고 의대에 대해서 꾸준히 내가 관심과 이해도를 보이고 의대 전공과 연관된 활동과 경험이 고등학교 때부터 묻어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융합적 사고력, 리더십, 그리고 어떤 특정 문제 상황이 봉착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에는 상황 면접으로 MMI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인성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인성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자와의 라포르도 형성을 해야 하고,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와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그리고 환자가 복합적인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다른 과의 의사랑도 협업을 해야 하고, 간호사와도 협업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성적인 요소를 또 MMI에서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자, 의치학의 입시는요, 서울대랑 경쟁자를 함께 놓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서울대 학종 가이드북을 통해서 의치학의 인재상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치학에서 학종으로 뽑고 싶은 학생의 인재상을 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치학이나 서울대나 모두 똑같이 제일 1순위로 보고 싶은 것은 학업 역량이 높은 학생을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수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평가 기준으로 확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교과 및 학업 활동에 있어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성적부터 세특, 그리고 수상 실적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고루고루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이거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단순히 암기해서 점수만 잘 받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적인 서술로서 이 학생이 어떤 탁월한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그 지적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을 확장해내는 능력, 거기에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험이 있는가, 그 다음에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찾아보고 해결한 경험이 있는가, 노력을 통해서 성장한 모습이 지금은 어떠한가, 그것이 지원자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그래서 지원자는 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런 것들을 세부 항목으로 문장형화되어 있고요. 여기에 배점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게 우수한 학업 능력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 항목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찾아보는 출처가 교과 공부를 뭐를 했는지 찾아보고, 교내 탐구 활동은 뭔지, 교내 경시대회나 독서활동, 방과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들을 고루고루 학생부에서,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남아있다면 자소서에서 찾아보려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학업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다.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와 공부 머리가 동시에 있어야 계속 성장을 하는 학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해서 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평가 기준,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무엇이냐,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과정이 어떻게 진전이 되었느냐, 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느냐,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도전적 태도는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이 지원자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까지 보는 것이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건 역시 주로 어디서 이런 것들을 따와서 분석하고 평가를 하냐 하면 교과 공부나 독서활동, 글쓰기, 탐구활동, 실험 수업, 교내 대회 참여 등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를 확인한다 라고 하니까 이런 활동들을 위주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도전하는 학생이 되래요. 교과 내용을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필요하다면 그냥 내가 배운 교과서의 내용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책을 찾아보고 다른 교과 내용도 참고해보고, 그러니까 다른 교과 내용과 연계해서 융합적인 사고력도 해보고 스스로 사고의 폭을 넓혀서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택은 또 하나의 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선택은 과목 선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교과를 배우지만 고등학교 2학년은 일반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되고요. 첫 번째의 선택이죠.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선택이나 전문 교과군에서 깔려있는 것 중에 학생이 선택을 해서 듣는 것인데, 이런 교과 선택에 있어서도 깔려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를 선택하면 내가 점수는 잘 받을 수 있겠지만 도전의식은 없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나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지금은 어렵지만 도전해보는 그런 과목을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소수 인원만 이제 수강을 하는 그런 과목이라면 이 소수 인원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그건 역시 어려운 과목이라도 적게 듣는 과목이라도 도전을 해서 거기서 뭔가를 이룩해내는 학생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정성적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학종에서는 또 이런 발전 가능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이 되래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 수업 외에 궁금한 점을 찾아본 경험이 있었나? 그래서 수업에 궁금한데 내가 이 수업 이해를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럴 때 독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2021년 서울대 학종 가이드북에 따르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해보래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묻고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귀찮아하실 때까지 매달려 보라고 하네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청하고 귀찮아하실 때까지 매달려 봐야 되는 건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예시로 친구들과 모둠 활동을 하는데 도와주세요. 자, 전문적인 조언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이 분야랑 관련된 책 좀 소개해 주시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그냥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좀 지켜봐 주세요. 저희 이런 프로젝트 활동할 건데 지켜봐 주세요. 저희 이런 동아리 활동할 건데 지켜봐 주세요. 라고 자꾸 지켜봐 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것을 교과 선생님이 쓰게 되어 있고요. 교과 선생님이 내가 학생이 스스로 하는 것을 관찰한, 교내에서 스스로 하는 것을 관찰한 내용만 기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한테 지켜봐 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관찰을 하셔야 서술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특에 그냥 뭐 학습 태도가 우수하고 학업적으로 뭐 훌륭한 학생이고 이런 찬사만 적어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교과 지식 외에 다른 지식을 더 추구하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독서 활동도 하고 강의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록들로 남겨갖고 와라, 세특에 적어갖고 와라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학종 선곡의 핵심은 세특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 뭐, 이렇게 됐다면은, 우리 아이 때부터는 자기소개서를 없앤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학생부밖에 서류에 안 남는 거죠. 추천서는 지금도 폐지 수순에 있어서. 자, 그러면은 학생부에서도 이제 뭐 수상실적은 한 학기에 하나만 한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도 제출하지 않는다. 독서활동도 기록은 하는
기록하는데 제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도 할 수는 있는데 기록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활동의 기회가 학생부의 기록에서 많이 막히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각 과목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씩 적어줄 수 있는 500자의 서술. 이게 가장 크게 학생들의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서술할 수 있는 분량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특 관리가 학생부 관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특은 교과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업 시간에 집중을 열심히 하는 아이가 당연히 예뻐 보이고 그 아이가 열심히 수업을 듣다가 수업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 저 추가로 이런 거 궁금해서 해볼게요 라고 지켜봐 주세요, 관찰해 주세요 라고 매달려 보라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계속 자고 있었던 아이가 갑자기 쉬는 시간에 와서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하면은 안 지켜봐 주시겠죠. 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일단 예쁜 학생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내주시는 수행평가는 세특에 아주 합법적으로 적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 요령에도 적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 주제 자체를 학생의 역량을 잘 표현될 수 있게 학생이 지금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과정이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게 세특을 내주세요 라고 서울대 이하 명문대들이 학종 가이드북을 통해서 교사분들께 요청을 드리는 그런 멘트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양대의 학종 가이드북 이번에 나온 우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기록 사례를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내가 탐구해 나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좀 보이면서 아이가 그럼 화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정도 탐구 주제를 얘가 설정할 수 있는 학생이고 이 탐구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 설계는 어떻게 하고 탐구 보고서는 어떻게 쓰는 학생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위처럼 쓰이려면 어떤 지적 호기심이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호기심을 확장하는 그런 과정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 그 역시 물리2에 나와 있는 내용의 예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보시면 독서가 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에서 독서 활동 상황이 대입 학생부에는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독서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과목별 독서는 과목 선생님이 직접 점검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 독서 활동지가 과목 세특 선생님과 서로 상호 이제 교류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분당 파인만에서는 이런 독서 활동지를 만들어 가서 세특과 연계해서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고등부 학종 입시 연결해 달라고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고에서 세특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독서고 이 독서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모두 다 높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우리 아이의 현재 포트폴리오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 포트폴리오에서 아이의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요. 그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데 독서활동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저희 분당 파인만 입시연구소에서 고등학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 도움받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분당 파인만 고등부에 연락을 주셔서 학종 입시팀을 연결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독서 활동을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경험 다양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도서로 연세대 의대 추천 도서 목록을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 연세대 의대 추천 도서도 그냥 그러니까 수학 과학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의대에서. 자, 그런데 그냥 수학 과학과 연계된 의학이 연계된 그런 독서 활동만
계속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분류가 인간과 고통의 이해, 윤리와 의료 윤리의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왜 시키는 걸까요? 그러니까 환자에 대해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윤리와 의료 행위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역량을 이런 도서를 통해서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학과 의료제도, 보건의료의 이해 이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도서이지만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에 대한 도서도 함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추천 도서 자체가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잘 나뉘어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각 연관 교과의 선생님께 이제 독서 활동지로 제출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회와 세계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이해, 소통에 대한 이해, 의외로 의학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다른 분야에 대한 게 더 많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지 않으세요? 이만큼 MMI 면접에서도 이렇게 그 의학이나 과학적인 뭔가 그 과학자로서의 실험 설계 능력이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이 있지만 오히려 많은 방들은 상황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그 윤리와 사회에 대한 이해, 환자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점들을 계속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게 MMI에서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추천 도서에서도 MMI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의사가 단지 의학에만 정통한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라포르 형성과 그 다음에 보호자나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동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도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본인만의 리더십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추천 도서 목록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과학에 대한 책도 의학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유전자나 진화나 물리학, 화학 이런 데에 구체적으로 다 나뉘어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의사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성인들의 그런 리더십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의학을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수학, 과학의 독서를 몰빵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편견을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추천 도서 목록을 보셔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 장표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종으로 의대 가기 면접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MMI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MMI는 멀티플 미니 인터뷰의 약자이고요.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독립된 면접실별로 특정 과제를 부여해서 지원자들을 평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이 지원자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의사가 어떤 특정한 수학, 과학을 잘하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사실은 환자가 한꺼번에 많이 몰려왔을 때 어떤 환자를 먼저 치료를 해야 할지 혹은 환자에게 특정한 뭔가의 의료 행위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상황 해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MMI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조화, 객관화되어 있는 면접으로 신뢰도를 향상을 하고요. 비인지적 요소로 대인관계, 윤리성, 도덕적 판단 등을 평가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실별로 문항 주제에 따라서 평가 방식을 달리 채택할 수 있습니다. MMI가 점점 확산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모든 대학에서 다 MMI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요 대학의 의대에서는 MMI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60분이라는 많은 시간, 그 다음에 현대 아산병원이 있는 울산대 같은 경우에도 60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MMI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라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 MMI 면접실 유형을 크게 나눠보면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상황 면접, 과거 경험이나 미래 상황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너는 이제
이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든지 이런 점들을 상황에 따라서 이 학생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황 면접이고요. 제시문 제시형 면접은 조금 더 학업 역량에 가까울 수 있어요. 일단 지문을 분석을 해야 하고 이 지문 분석을 근거로 해서 나의 의견을 게시해서 토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면접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시문을 분석해서 나의 의견을 정리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발표를 하는 그런 면접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제시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 제시문에 뭐 A, B, C라는 등장인물이 나온다면 나는 그 중에서 A를 맡는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하는 역할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이 주어진 다음에 이거를 요약한 다음에 자료 해석을 하는 자료 해석 능력, 이것도 학업 역량과 연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 면접과 제시문이 활용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기출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2019년 MMI 면접인데요. 가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 제시문이 나오죠. 나에 대해서도 독일의 한 제약회사에 대한 제시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세 개 다 뭔가 이런 연구에 대한 윤리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시문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 세 제시문의 공통점을 얘기해봐라. 이거는 제시문을 분석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왜 동물 실험에 쓰이는 동물이 바뀌었는지 말해봐라. 이거는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학업 역량을 조금 더 평가를 하는, 그리고 좀 창의적인 사고도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개가 아닌 다른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밝히고 그 근거를 밝혀라. 그럼 개는 이미 의료 실험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개가 아닌 다른 동물을 실험용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면은, 그러면은 개는 괜찮아? 걔는 왜 실험용으로 써도 되지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제 다른 동물도 또 써도 된다면 그러면은 이런 윤리 문제들이 너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니?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을 뚜렷이하고 그 가치관에 맞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역시 제시문 제시형인데요. 그 제시문의 내용이 시사 교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과가 수학, 과학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사회학 쪽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시사 문제를 이제 그 난민 수용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를 국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분야의 문제들의 시각에서 자기가 스스로 답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상황 면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상황 면접이에요. A, B, C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리고 A는 무슨 일을 했고 B는 무슨 일을 했고 C는 무슨 일을 했고 이들은 어떤 관계인데, 이 중에서 학생이 A라면 C의 부모님한테 어떻게 답변할래? B와 C의 감정은 어떨 것 같니?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이상적일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결국은 의사로서의 어떤 공감 능력, 소통 능력,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이것도 역시 상황 면접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환자의 특정 의료 상황에서 이 환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치관이나 그리고 그 학생의 입장 등을 물어보면서 이제 의사로서 적합한 학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의료 상황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학생의 가치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추론하려고 면접실을 이런 주제로 잡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자료랑 도표를 주면서 이것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추론하고 그래서 나의 입장은 어떠한지까지 물어보는
그런 제시문 제시형 면접도 있어요. 그래서 요 표는 하위 20% 가구, 상위 20% 가구,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연간 평균 소득과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 현황을 조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날 것 그대로 분석을 해서 심플하게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액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해봐라 라는 거는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이나 이해가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느냐. 이게 나아가서는 내가 의사가 된다면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어떤 그런 의사의 그 사명, 정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성질환은 주로 또 저소득층에서 나타나는데 왜 고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이 많을까?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저소득층을 의료비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주고 고소득층에서는 의료보험이 어떻게 이제 뭐 또 반영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시사적인 부분 그리고 의사로서 환자를 대할 때 이제 의료 행위가 어떤 그냥 그 자본주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 학업 능력까지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대라면 수학, 과학을 가장 잘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수학, 과학의 제시문을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확인하는 MMI 면접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단순한 확인, 그리고 이제 이 활동을 어떤 생각으로 왜 했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그런 면접실도 운영이 될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의치학 전문 설명회니까 각 대학별로 의예과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저희가 장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주요 의대별로 부속병원은 뭐가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확인하실 수 있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예과 1학년부터 예과 2학년까지 본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어떤 교육들을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마찬가지의 장표입니다. 대학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대학에 부속 병원이 뭐가 있고 순환교육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장표까지 주요 의대별 부속병원과 순환교육에 대한 장표이니까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의대 혹은 어머님께서 관심 있는 의대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에서 정보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분당 파인만에서 의치학을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 수학 과학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입시는 어떻게 돕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설명을 이제 이어서 드리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오프라인 설명회가 가능해진다면 코로나 상황이 좀 괜찮아져서 오프라인 설명회가 가능해진다면 봄학기 수학 과학 프로그램, 입시 프로그램, 국어 프로그램 등을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추가로 의치학 전문 설명회에 오시면 들으실 수 있냐 하면 분당 수지 죽전 의치학 희망학생의 일반고에 들어갔을 때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 의학계열 학생들한테 유리한지 그 편제표 예시를 보여드리겠고요. 저희 분당 수지 죽전 일반고 선배들이 실제로 스카이 의치학 과학기술대에 이제 저희가 지도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런 선배들이 어떻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때는 어떤 공부들을 이제 위주로 하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런 대학들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케이스 분석을 역시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런 점들이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오프라인 설명회 합니다 라고 문자를 드렸을 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명문대 의치학 입시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할 것
학종이다, 학종이랑 수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자면 내신과 비교과, 비교과 중에서도 세특이고 그리고 수능 이 세 개를 챙겨가야 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에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반고에 간다 하더라도 교육특고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딱히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 쪽으로 준비를 해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결국은 학종을 중심으로 수능을 같이 겸해서 공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수학, 과학 공부에 대해서는 저희 학원 프로그램 설명이랑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분당 파이만 학원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양한 편인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조는 거의 비슷하게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원에서 심화 과정을 좀 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기본 과정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도는 좀 더 빠르게 나갈 수가 있겠죠. 혹은 일주일에 가는 시간이 많지 않아도 똑같은 기간에 진도를 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 문제만 풀었다고 해서 이 과정을 이 아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은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자기 학년의 진도보다 조금 더 빨리 배우고 있다면 결국은 그 학년이 돼서는 그 과목이 내신이 될 거고 내신 문제는 쉬운 문제만 나오지 않잖아요. 개념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화 문제까지 완벽하게 이제 마스터가 돼야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도 아이가 고생을 하지 않고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다시 리턴해서 또 듣고 이런 일들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심화 과정을 반드시 뒷받침하도록 이런 설계를 해놨습니다. 또 중등 수학에서도 저희가 내신과 선행을 병행하는 이유는요. 중등 수학의 내신이 사실 아이들이 뭐 고등 수학을 함께 나가고 있다면 중등 수학이 상대적으로 우스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중등 수학을 등한시했다가는 결국은 내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행을 나가더라도 내신을 반드시 병행을 해서 내신에서 원점수가 정말 100점에 가까운 고득점의 A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킬러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서술형에서도 어떤 부분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체득이 돼야 고등학교 때 내가 아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내가 킬러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들과 상대평가를 해서 3등급을 받을 게 2등급, 2등급을 받을 게 1등급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 때 심화를 시키는 거, 중등 때 내신을 시키는 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초등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요 정도까지는 실험과학이랑 같이 하는 게 사실상 좋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학종으로 준비를 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과학 활동을 얼마나 해봤느냐가 과학 이론과 병행해서 이거를 활동을 해나가는 구조가 나중에 우리가 대학 갈때 비교과에 그런 서술들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들으셔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창의과학, 초등 때는 창의과학으로 이제 그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그 다음에 중등 과정을 나갈 때는 그냥 진도만 빼는 것이 아니라 실험과학을 통해서 좀 더 활동 위주로 그 이론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보고서를 쓰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론을 병행한 그런 심화 수업들을 같이 펼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입시 같은 경우는 특목고 자사고 입시 중등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명문대 학종 입시, 의치학 학종 입시 고등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고등부에서는 크게 내신과 수능 이렇게 두 가지 트랙을 같이 갖고 가는 그런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지파인만도 마찬가지로 분단과 마찬가지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의 골격을 갖추고 있는데 조금 더 재원생이 적다 보니까 그 골격에서 핵심 부분들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보다는 약간 난촐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이 같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죽전 파인만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중등 입시 프로그램은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를 1년 동안 실시를 하고 있고, 이 자유학년제라는 것 자체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모든 교육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종에서도 사실 학업 역량에 있어서 보여줘야 할 것이 여러 가지 활동을 겸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유학년제 때 배우는 주제 선택 활동에서 계속 그 연습을 해나가고 주제 선택 활동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어서 계속 하도록 교육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학년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4가지 활동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활동들을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그래서 우리 학교의 자유학년제 수업은 어떤 게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겨울학기 때 자유학년제의 활용에 대한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봄학기 때는 전략적인 독서 활용 특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략 독서 클럽이라는 거를 운영하게 될 거고요. 2학년 때는 학종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학종 사관학교라는 거를 저희가 중등부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를 가든 특목고 자사고를 가든 어쨌거나 우리가 학종을 기반으로 학종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내신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 비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 그 중에서도 세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세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수행평가는 우리 지역의 일반고에서는 어떤 수행평가 위주로 나오고 대회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RNE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대비들을 중학교 때부터 미리 한번 해보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서는 바로 실전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학종 사관학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이 학종 사관학교를 좀 더 심화 버전의 기본반을 들은 다음에 실제로 봄학기 때는 3학년 봄학기 때는 실습을 하면서 실제로 RNE 뭐 이제 대회 준비라든지 아니면은 수행평가 고등학교 실제로 1년 선배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수행평가들을 같이 조금 대비를 해보고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러면은 수행대 지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수행을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면 더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거고요. 그리고 여름학기 가을학기 때는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특목고 자사고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특목고 자사고 실전 입시로 이제 실전 입시 수업을 들을 거고요. 그리고 일반고에 가서 학종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일반고 학종 트랙 아이들은 주요 과목 세특 대비 수업을 시켜서 고등학교 2년 동안 독서 활동지를 완성을 해갖고 갈 거예요. 독서 활동 상황은 어차피 이제 대입에 제출이 안 되게 되어 있지만 독서 활동지가 중요한 이유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과목 선생님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독서 활동 역시 과목별 선생님이 쓰시기 때문에 독서 활동지를 과목별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세특이랑 연계해서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독서 활동지를 만드는 요령을 배울 거고, 실제로 1학년, 2학년 때 독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이제 중학교 3학년 여름, 가을 학기 때 쭉 해왔었던 이 독서 활동 수업들을 활용한 독서 활동지로 독서 활동을 제출하고 그리고 세특에 서술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 그래서 독서 활동지의 산출물들 이런 것들을 모두 챙겨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고등
입시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서는 겨울학기에 학종사관학교 실전반을 통해서 이제 학종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수행평가나 R&E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주요 고교에서는 어떤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처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1월 말에 이제 배정 발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배정 발표가 나면은 2월 달에 아마 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듣고 학교 소개 자료를 받아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소개 자료를 가지고 나의 1년치 그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까지 같이 저희가 그 학종사관학교 실전반을 통해서 강의로 알려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봄학기부터는 1대1 스카이 학종클럽을 통해서 각자 자신만의 목표 대학 전공을 설정하고 고교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비교과 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 내신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목표 내신이 1학년이 지나면은 2학년 때는 다시 또 이제 1학년의 교과 비교과를 분석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목표 대학이나 전공의 설정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조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강한 부분은 더욱 강하게, 약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그런 강강약보 전략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3학년 때는 교과, 비교과, 모평을 근거로 대학 전공을 최종 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2년치 교과, 비교과를 분석 후에 강강약보, 강점은 더욱 강하게, 약점은 보완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전 자소서, 실전 면접 실습, 실전 MMI 실습까지 저희가 3학년 가을학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자소서뿐만이 아니라 면접까지 모두 다 저희 분당 파인만에서 활용하면서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 때 학종 사관학교 실전반으로 시작해서 1대1 관리를 계속 받다가 3학년 때 실전 입시까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고등 학종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육특구에 살기 때문에 학종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종의 평가 기준은 어떤 것이고 학종의 주요 평가 기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비교과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분당 파인만 교육에서는 분당 파인만, 수지 파인만, 죽전 파인만에서는 어떤 대비들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학원에 연락을 하셔서 레벨 테스트를 신청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입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당 파인만 학원, 수지 파인만 학원, 죽전 파인만 학원에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직접 오셔서 레벨 테스트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상담 역시 직접 오셔서 상담을 들으실 수도 있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화 상담을 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봄학기 지금 재원생들이 이미 등록을 하고 남아있는 자리만 저희가 오픈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회를 들으시고 교육 철학이 잘 맞다, 이 학원에 좀 믿고 보낼만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